대한민국 넘버원 스타트업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시즌 7 들어서 오랜만에 돌아온 네. 언블락 앤 언블락 벤처스 대표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포스 인사이트 대용준입니다. 네. 네, 진짜 대표님 너무 오랜만에 돌아오셔서 그렇죠. 네. 아무리 이 크립토 세상이 바쁘다고 하지만 너무 바빠. 네. 하여튼 앞으로는 좀 자주 더 등장해 주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네, 자주, 오늘은 또 송 대표님이 출장 가셔서 제가 대타를 뛰게 이유 되고 대표님이 합을 맞춰서 오늘 또 아주 훌륭하신 분을 크립토계의 그 큰 크립토계의 거목을 예. 모셔서 말씀을 나눌 건데 일단 본인 소개랑 뭐 회사 소개를 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디블락에서 대표를 하고 있는 오현석이라고 합니다. 디블락은 아이콘이랑 에드포스 인사이트가 같이 만든 크립토 펀드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아주 초기 기업, 초기 블록체인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고 또 엑셀러레이팅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예. 뭐 대표님 포함해서 너무 잘 알죠. 서로 일도 좀 같이 한 부분들도 있고 친해서 잘 아는데 또 이렇게 방송할 일 되게 어색하기도 쑥스럽기도 하고. 한데요. 네, 근데 쑥스럽기도 어쨌거나 하고. 뭐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초기 완전히 크립토를 가지고 투자하는 걸로는 거의 뭐 국내에서 네. 몇 안 되는 회사이고 그 히스토리를 또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오늘 재밌게 좀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시장 상황이 비록 그러니까요. 좋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블록체인의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 대표님하고 같이 블록체인 관련 얘기를 쫄투해서 하려고 하니 우리 자꾸 그러니까. 하던 불새와 불새! 쫄불이 예. 생각나서 분위기가 좀 이거 바뀌는 할까요? 말이죠. 네, 하여튼 뭐 네. 그 또 이유 대표님이 그 관련 내용들 잘 알고 계시니까 뭐 궁금하신 걸 좀 질문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비트코인 나온 지 이제 11년 차 되고 그런데 본격적으로 크립토 펀드가 출범했던 게 언제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뭐 해외나 한번 국내 좀 과거를 한번 설명을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이제 예.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이 처음 나온 거 이제 올 해로 11년 정도 11년 됐고 됐죠. 사실 이제 크립토 펀드가 등장한 거는 네. 다시 이제 돌이켜 보면 ICO란 이벤트들이 생겨나면서 네. 다시 그렇죠. 크립토 펀드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그렇죠. 거죠. 네. 네, ICO란 이벤트는 사실 이제 활성화된 거는 네. 2017년 그 정도 16년에 좀 뜨면서 그렇죠. 2017년. 네. 네. 이제 이더리움이 나오고 이더리움에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네. ICO라는 방법으로 또 다른 기존의 VC들이 하던 뭐 채권이나 자금 조달 방식이 그렇죠. 바뀐 예. 부분도 있으니까. 새로운 방법이 생긴 거죠. 네. 지분을 주고 돈을 받는 방식, 혹은 네. 채권을 주고 돈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토큰을 주고 돈을 받는 방식이 스마트 컨트롤 되게 유연하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네. 2017년에 하면서 2017년에만 제가 알기로 100개 넘는 수백 개라고 불리는 이제 크립토 펀드들이 사실상 생겨났고요. 그때가 네. 아마 첫 태동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작년이 아니고 이제 새가 바뀌었으니까 재작년이거든요. 본격적인 그렇죠. 시작기는 2017년으로 네. 봐야 되고 그렇죠. 사실 그게 촉발된 거는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네. 이더리움 메인에 나온 게 아마 15년 뭐 그 그쯤을 정도네. 알고 있는데 네. 그쯤 나오면서부터 이제 슬금슬금 ICO들이 있다가 네. 말씀하신 2017년에 것처럼 기술적으로는 시작했다. 그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ERC20이라는 뭐랄까 합의할 규격이. 수 있는 규격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ERC20 기반의 토큰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지니까 그렇죠. 이 토큰을 발행함으로써 자본 조달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게 어떻게 보면 태동이고 뭐 과거였고 그게 2017년이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초기에 뭐 저도 이제 크립토의 세상에 있다 보니까 초기에 그 크립토 투자자들은 보통 초기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초기 ICO고 비트코인은 초기에 산 사람들이 그 크립토 이제 뭐 리치라고 많이 부르는 이렇게 자금을 많이 확보하게 됨으로써 인싸가 된 거죠. 핵인싸. 핵인싸가 됨으로써 이제 그 다른 크립토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되면서 투자자로 나섰는데 네. 기업형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펀드를 구성해서 하게 된 거는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 주신 국외도 거는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말씀 주신 거는 아까 초반에 성견지명이 있었던 리스크 해칭을 좋아하는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 개인들이 네. 실제 이제 몰려들면서 2017년에 큰 판이 벌어졌는데 사실 지금 하시고 계신 건 어떻게 보면은 고전적인 VC 중에서 크립토를 기반으로 VC 네. 벤처 투자 회사가 생긴 거니까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뭐랄까 자금을 모아서 혹은 암호화폐를 모아서
기업 형태로 투자하게 된 거는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첫 번째 태동은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이버 펑크라고 하죠. 네. 그 사이버 펑크에 미쳐 있던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 이런 걸 되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는 사실은 아주 긴 시간 동안 거의 가격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네. 2013년, 14년 그때 한 번 비트코인이 폭등했다 다시 또 떨어졌으니까. 떨어지면서. 예. 그 친구들이 되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그 친구들만의 이제 유대는 되게 강해졌어요. 아까 네트워크가 많이 그렇죠. 핵인싸가 핵인싸가 됐다. 된 거죠. 네. 흔히 뭐 외국에서 이제 OG, 올드 갱스터, 오리지널 갱스터 뭐 이런 식으로 올드 갱스터, 네. 오리지널 갱스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더리움이나 서로 밀어주기도 그렇죠. 하고 가격이 오르니까 서로 도와주는. 네, 그 친구들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시장에서 어려운 시기를 같이 그렇죠. 견딘 동지. 이 그런 시장에 대한 확실한 비전 혹은 뭐 맥시멀리스트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서 이제 또 시장을 조금 더 확산을 시켜야지 자기네들도 거기서 또 배우는 게 있고 또 얻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라는 업을 시작했고요. 네. 근데 그 투자라는 업이 왜 기업화가 안 됐을까 우리가 네.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이 뭐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단점이기도 한데 규제가 없는 거죠. 규제가 없으니까 사실은 세금이나 뭐 다른 법적인 절차 안에 들어올 이유가 없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란 형태 혹은 뭐 어떤 재단, 뭐 어떤 형태든지 사실 갖출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친구들끼리 우리 셋이 모여서 저희가 이제 10년 전에 이 일을 알았으면 그때부터 모여서 우리가 그러게요. 쿨하게 살고 작년에 있었겠죠. 갑자기 불나방처럼 작년에 그러니까. 뛰어들어가 이렇게 다 각자 회사를 어렵게 세우면서 뛰어들었어.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재작년이죠. 재작년 네. 그때부터 이제 기업화가 되는 건 사실은 이 투자라는 게 뭐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렇듯이 ICO 혹은 이제 크립토 투자만 하는 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또 다른 얼터너티브 웨이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에쿼티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데는 ICO도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뭐 다른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쓰는 게 올바른 투자 방법이고 좀 더 나은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부터는 점점 더 기업화가 돼가는 거고 네. 법인화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원래 그 크립토 쪽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이렇게 크립토 펀드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고 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저는 원래 예전에는 이제 개발자였었어요. 그건 개발자셨나요? 몰랐어. 그건 몰랐어. 다들 대부분 몰라요. 네. 제가 네. 이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2년 전에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을 다시 갖춰서 네. 개발해 보려고 하다가 헬로 월드도 못 쳐보고 난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럴 만큼 사실은 개발 잘 못하고요. 네. 개발 잘 못하고 이제 마지막 이걸 하기 전에는 그 GS 홈쇼핑이라는 곳에서 벤처 투자 업무를 몇 년간 했었어요. 네네. CVC라고 예, CVC라고 하죠.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에서 네.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업을 했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실은 저는 이렇게 뭐 엄청 이 블록체인에 높은 관심이 있거나 예전부터 좋아했던 그런 사람은 사실 아니고요. 어디 가서 저도 뭐 전문가라는 표현 저 되게 싫어하는데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업이 그거다 보니까 새로운 인더스트리가 나오면은 그걸 공부해야 되는 게 사실은 그게 저의 임무인 거죠. 그래야지 사실은 벤처 캐피탈의 숙명이죠. 그렇죠. 새로운 그래야지 걸 이제 알고 투자하고.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했는데 2017년부터 공부를 했는데 어느 순간 딱 느꼈어. 이거는 사실은 제 느낌에는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대로 하려면 예. 그리고 이거는 제 느낌에 그냥 뭐 AI 혹은 O2O 뭐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네. 빅데이터. 그런 흐름들처럼 또 하나의 작은 인더스트리가 아니라 제 느낌엔 사실 이건 하나의 인터넷 세상 혹은 모바일 세상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큰 웨이브라고 느껴졌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이 두 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막 스터디도 하고 일도 스터디도 하고 하고 펌핑에 넘어갔죠. 펌핑에 넘어가지고 네.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하던 분들하고 시작하면서 네.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나누면 그러면서 어쨌거나 그럼 개발자로 시작하셨으니까 전공도 그러면 그렇죠. 뭐 공대였죠. 네네 그러시군요. 네. 문과적 소양도 있으신 것 같아서 그랬는데 공대시잖아요. 저랑 비슷하군요. 네. 네, 그러셨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전통적 VC에서 경험을 많이 쌓으셨는데 그걸 바탕으로 이제 크립토로 넘어오시게 된 거고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세상으로 넘어오시게 됐는데 지금 딱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판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들 뭐 사람마다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누구는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뭐 가장 중요했던 뭐 요소 아니면 뭐 그건 어떤 건가요? 왜 그렇게 큰 변화가 올 거라고 큰 변화가 되고 큰 웨이브가 될 거라는. 믿으셨는지 뭐 확신하셨는지가 그래도 있을 거잖아요. 뭐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런 두 분 때문에 이제 이런 열정이 사실 느껴진 게 제일 컸던 것도 분명히 있고요.
뭐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이제 그런 느낌이 전 좀 있었어요. 이제 이 대한민국의 벤처 생태계가 상당히 너무 좀 많이 성숙돼서 좀 고착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한 20년 정도 거치면서 비슷한 패턴이 이제 이렇게 완성된.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AI 회사가 나온다, 뭐 O2 회사가 나온다. 당연히 좋은 회사 지금도 나오고 있고 당연히 성장하고 있지만 제일 잘하기 쉬운 곳이 사실 기존에 있던 IT 회사일 가능성이 되게 높을 확률이 있는 거죠. 그렇죠. AI를 하려면 이제 되게 좋은 AI 엔지니어들이 필요한 거고 그런 인력들은 당연히 몸값이 비싸고 그런 인력을 많이 모아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회사가 유리한 거죠. 근데 여기는 사실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데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이잖아요, 사실은. 기존의 인터넷은 정보를 전달했으면 블록체인 실제 가치를 전달할 수. 이 표현은 가치를 전달한다. 크립토가 정말. 개입이 되니까 그렇죠. 크립토를 관여하니까. 네, 어떤 금융적 가치를 네.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네.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금융, 파이낸스, 자금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금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기존에는 잘 못했던 혹은 한번 삐끗했던 하지만 혹은 되게 큰 열정과 큰 역량이 있지만 큰 기업에 막혀서 잘 못 뚫어 나가던 곳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판이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우리 이유 대표님 한동안에 뭐 지금도 당연히 그러시지만 이제 많이 말씀할 때 이제 주식회사라는 거가 아닌 네. 새로운 개념. 예. 새로운 개념. 주식회사를 타파해야 된다. 많이 약을 팔았죠. 네, 아, 제가 주식회사에 다니고 계시죠. 네, 그리고 주식회사에 들어가. 그렇죠. 다 주식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네.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주식회사가 뭐 아까 농담으로 타파라고 했지만 주식회사가 완전히 없어져야 될 대상이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그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네. 당연히 아니지만 하나의 또 다른 모델은 충분히 제안할 수 있고 지금 100개가 다 주식회사라고 하면은 한 10개 정도는 앞으로는 새로운 모델로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는 진짜 큰 산업의 변화이기 네. 때문에 제가 그때 느꼈을 때는 이거는 밖에서 있다가 이 시장이 안정돼서 들어가면은 그것도 너무 좋겠지만 네. 지금 들어가서 이걸 몸으로 느끼면은 나중에 되게 정말 뭐 금전적 이런 걸 떠나서 얻기 힘든 가치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네, 했었어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그렇게 그러면 이제 오시게 된 게 2018년 초죠. 초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아직도 뭐 많지 않으니까요. 한국에서는 약간 크립토 기반의 뭐 어떻게 보면 아까 엑셀러레이터 혹은 벤처 투자 회사를 만들게 되신 건데요. 그 당시에도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뭐 네.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 과정들을 뭐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시청자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디블락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잘 보시면 네. 언블락, 그러게요. 디블락, 위블락. 위블락이야. 네, 저희가 네. 저희 다 아재들이라 다 블락입니다. 이 브랜드 네임 만드는 거에 이런 건 참- 절대 관여하면 안 된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야, 블록체인이니까 블락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블락이 뭔가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나오는 말을 다 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블락, 언블락, 언블락. 네, 위블락 뭐 이렇게 위블락. 됐습니다. 네. 그때 이후로 저는 어떤 네이밍을 할 때도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어요. 네, 아무튼 네, 네, 그래서 네, 아무튼 디블락은 디블락이, 어떻게 시작되게 된 건지 만들어진.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이제 이 디블락은 이제 같이 일하는 그 엔터티 단체가 네. 아이콘 파운데이션이에요. 네. 아이콘 파운데이션은 사실은 이제 기초는 아이콘 루프라는 회사에 기초를 두고 있고요. 네. 거기 이제 블록체인 솔루션을 이제 정부나 은행 혹은 병원에 이렇게 제공하던 곳이었어요. 네. 그러면 B2B 형태로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는 그렇죠. 회사. 네. 그렇죠. 솔루션을 그렇죠. 우리 블록체인 한번 써보려면 이제 솔루션을 가서 그렇죠. 구축해주거나 네. 솔루션을 제공하던 곳이었죠. 그게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이제 몇 년간 해오면서 이제 국내에서 아주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 뭐 1등이죠. 사실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한 니즈를 2017년에 느껴서 이제 아이콘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새로 생겼죠. 세상에 어떻게 보면 열풍이 있었고 그렇죠. 그때 이제 B2B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퍼블릭을 좀 할 수 있었겠죠. 네. 그렇죠. 이제 기존에 상용화된 솔루션을 가진 회사가 이제 퍼블릭으로 진출한 거는 뭐 지금도 거의 없지만 그때는 완전 거의 전무한 시즌이었던 네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콘이 퍼블릭 체인이 되고 퍼블릭 플랫폼이라는 거는 뭐 두 분이 더 잘 아시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다른 많은 플레이어들이 그 퍼블릭 플랫폼을 써줬을 때 의미가 네, 커지는 거죠. 그렇죠.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생태계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아이콘과 특히 이제 이 홍준 대표님이 같이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같이 하고 계셨었고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사실 이제 저도 그때 말씀드렸던 같이 이렇게 막 모여서 이제 네. 공부하고 막 하다 보니 난리를 세상이 변할 치- 것 같아. 예, 이래서. 세상이 변할 것 같고 저도 이제 마음속에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이미 했고
그런 와중에 딱 타이밍이 맞아서 그러면은 아이콘이 대부분 사실 이제 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이에요. 대다수 70~80%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70~80%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저도 뭐 지금도 열정이 높지만 그 당시 열정은 지금 100이랑 그때 한 250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붕을 뚫을 기세였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같이 조인하게 됐어요. 저는 뭐 사실 아이콘 처음 뭐 그 퍼블릭에 갈 때부터 같이 동참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약간은 뒤늦게 사실 네. 이렇게 보면서 알겠습니다. 동참한 것 같습니다. 저기 펀드 출범하고 나서 그래도 투자나 엑셀레이팅을 꽤 그쵸. 많이 한 걸로 네, 알고 네,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뭐 뭐 좀 설명을 좀. 뭐 들으면 알만한 그런 프로젝트들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저희가 한 8개 정도 투자를 하고 엑셀레이팅을 네. 했던 것 같고요. 국내가 한 5~5개 정도, 네. 해외가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고. 해외도 하셨군요. 어떤 예. 프로젝트들을 하셨어요? 국내에서는 일단 뭐 엑셀레이팅이라기보다는 홍준 대표랑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위울락이라는 프로젝트도 같이 네. 제가 참여를 하게 네. 되었고 네, 네. 그 외에도 이제 예전에 제가 예전 회사에서 투자를 했을 때부터 연을 쌓아오던 GS 홈쇼핑에서. 예, GS 네. 홈쇼핑에서부터 있던 에어블락이라는 곳에도 에어블락. 투자를 했었고 네, 네. 법인은 AB180. 그렇죠. 네, 네. 저희 이 쫄트에도 출연했었죠. 맞아요. 출연했고 남성필 대표님. 예, 네, 예. 제가, 네. 남성 대표 출연했죠. 예. 그렇게 거기도 있고 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디스커버 X라는 회사도 있고 또 네. 스테이지라는 회사 스테이지. 예, 뭐 최근에 이제 또 준비하고 있는 썸씽이라는 회사 그리고 이제 벨릭이라는 곳 뭐 그런 곳들에 저희가 뭐 진행을 하고 그런 지금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뭐 네. 생소한 브랜드, 생소한 이름이 많아서 왜냐면 기존 법인명도 아니고 이게 다 프로젝트 단위 부르잖아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 에드포스 인사이트라는 법인에서 네. 위블락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아까 네. 이제 법인명하고 또 다르시기도 해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회사들이 그러면 블록체인 관련된 지금 어떤 프로젝트 서비스 만드는 걸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어떤 분야들인지 그러니까 좀 어떤 분야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예. 것 같은데요. 하고 있는지. 일단 광고 데이터 영역에서는 뭐 예. 에드포스가 하는 네. 위블락과 또 에어블락 이런 네. 곳이 있고요. 에어블락, 네. 또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썸씽 이런 게 네. 있고 엔터테인먼트 쪽 엔- 스테이지. 엔터테인먼트 어떤 쪽? 거기는 약간 이제 그 음원을 일으키는 건가요? 음원 이런 게 사실은 되게 음원 쪽에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노래방 앱을 통해서 네. 수익 분배도 공정하게 하고 네. 뭐 그렇게 할 수 음원 있는 쪽 곳이 하는 있고요. 예. 또 그러니까 디스커버 X 같은 디스커버 경우는 X 같은 경우는 이제 지넴이라는 회사가 하는 곳인데 네. 거기는 이제 트래블 쪽 여행 상업 여행. 하고 예. 있고요. 또 벨릭이라는 곳은 크립토 파이낸싱 사업인데 금융. 금융 사업인데 그쪽도 하고 있고 아까 네. 엔터테인먼트에 사실 이제 스테이지라는 회사가 스테이지. 있어요. 스테이지가 팬덤. 팬덤인데 지금 보시면 나오셨죠 스테이지도. 네. 네. 이미 상당히 다 개발이 되어 있고 실제 이제 워킹하는 모델을 가지고 이제는 진짜 비즈니스 전장에 나가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 같이 네. 업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일단은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 네, 뭐 해외 프로젝트들도 네, 또 뭐 하나 정도 소개해 있나요? 주신다면. 해외 뭐 하나 소개해드리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벨릭도 싱가포르 네. 아, 싱가포르. 해외 네. 분들이 네.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곳이고 또 로지스틱스 X라는 곳은 네.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거기도 회사인데 로지스틱스 X. 예, 네. 거기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싱가포르나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 그 최종으로 이제 그 고객에게, 배달하는 거죠. 예, 고객한테. 전달될 때. 그렇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택배 기사님이 다 하나씩 마지막에 돌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도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라스트 마일만 네. 딜리버리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네. 곳이 있어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뭐 상세한 얘기는 2부에서 또 나눠봐야 네. 될 것 같은데 뭐 마지막 질문으로 네. 그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어쨌거나 뭐 엑셀러레이팅 하면 뭔가 이 블록체인이 새로운 산업이니까 알려주시는 것도 하셨을 거고 아마 뭐 크립토 투자 실제로 그 현금은 아니지만 이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투자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재원 확보나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했는지도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재원은 현재까지는 그 아이콘 파운데이션의 재원을 활용해서 아까 얘기한 재단에서 네. 재단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는 여태까지 사실은 이제 현금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통한 투자가 거의 줄을 암호화폐 이뤘다고 볼 투자인데. 수 있고 네. 앞으로는 이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투자와 현금을 기반으로 한 투자를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노 투자를 하는 네. 부분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일부 쉬었다가? 잠시 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네.